트레저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하루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 또 최근에 단기 급등한 부담 속에 조정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지만 숨고르게 조정은커녕 추가 상승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500억 정도의 현물 순매수와 함께 선물의 매수 규모도 같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1950선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530을 터치만 하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으로 간밤 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에요.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띄었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그런데 다시 하락하고 있네요. 1096원 70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네, 수급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어제 5천억 넘는 현물 순매수 어마어마한 매수 강도를 보여줬는데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에서 좀 매수 보였는데 지금 코스닥은 재차 좀 순매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리하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수급만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국내 증시를 좀 사재기하다시피 단기간에 좀 많이 사는, 연속적으로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항상 외국인의 수급 패턴이 어느 한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도 매도하는 양매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너무 한 방향으로는 분명히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현물하고 선물은 좀 어느 정도는 사고 있지만 이 포지션은 언제든지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변동성에도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고 외국인 자체 내에서도 변동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내성을 만들려고 하는 수급 움직임들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쪽에서 순매도 그리고 선물을 순매수. 어제는 선물도 굉장히 좀 많이 파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좀 매도하면서 선물을 좀 매수하는 보통 해칭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 선물 쪽을 이용해서 이 지수를 움직이는,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지수를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곤 했는데,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만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와 굉장히 좀 잘 대변되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기관의 어떤 포지션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 압박들이 생겼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씩 매물을 내놓는 어떤 현상으로 좀 수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충돌도 최근에는 좀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이 선물 쪽에서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좀 기관과 비슷한 입장에 서 있지 않나. 대형주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 그 반면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덜 올랐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쪽으로의 어떤 수급 움직임, 이 부분들이 최근 거래일에 개인들의 포지션들로 인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포지션이 과연 수익권에 오느냐 안 오느냐는 결국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이 코스닥 조정이 좀 있었던, 그리고 대형주 대비해서 좀 못 올랐던 중소형주 쪽으로 개인들의 관심이 최근에 좀 쏠려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는 역시나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순매도를 좀 시연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변심을 대비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외국인은 언제까지만 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선물옵션 동시만기만 머릿속에 들어있을까요? 속내부터 한 줄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가장 좋은 축에 속한다라는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좀 풍겨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 시장,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는 타임라인이 어떻게 중기로 갈지, 롱텀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아시아 마켓에서는 그래도 탑 티어군에 속하는 시장으로 좀 외국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수급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변곡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만기일 부근 아니면은 또 만기일 근처에서 이 수급의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우리 포트폴리오 조금은 정리하고 가자. 외국인들이 좀 받아줄 때 현물을 좀 덜어보고 가자.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강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도 많고 또 수익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너무 공격적으로 지수가 올라와도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 상황 또 이벤트들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대형주와 선물 쪽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대형주 쪽 그리고 선물 쪽은 좀 매도 차익 실현을 좀 해보자,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 너무 덜 오르지 않았나? 코스피 대형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중소형주가 왜 못 오르냐라는 어떤 반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코스닥에 좀 매기를 형성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 이 부분은 분명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어떤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일부에서 2,000포인트는 기본이고 인재 상승의 시작 초입에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분석도 들어본 바 있지만 글쎄요. 아주 과감하게 이익 실현해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지금이거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판단도 얼마나 지금 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까 싶은데 어느 쪽이세요? 전략 주시겠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 쪽에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 경제 지표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 경제 지표들이 좋아진다면 역시나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돌발 변수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6년 내 최저로 좀 나왔고요. 그러나 역시나 고용 지표 같은 경우 고용 지표에 대한 이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상충되는 그리고 또 시리아 사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슈들이 좀 상충이 되면서 그래도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일단 긍정론이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우세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돌이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장이 오를 때는 변곡점에서 빠지는 이 낙폭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이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대비들을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일단 리스크 관리는 좀 해놓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장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일단 이익 실현 후에 좋아진 후에 재차 좀 장을 돌이켜 봐도 충분히 좀 기회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이 글로벌 마켓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고용 지표가 만약에 잘 나오면 이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이 FOMC 내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고용 지표가 양적 완화 축소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는 뭐 갑설 의설들이 많지만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은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7일에서 18일 예정되어 있는 연준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충격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시장, 뭐 국내 시장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데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양적 완화 축소 이런 거 나오면 뭐해? 우리나라 시장이 대장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 마켓은 대부분이 다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상의 차이지 결국에는 반응은 거의 비슷하다. 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꺾이게 되면 물론 시간차는 두고 반응이 올 수 있겠지만 국내 시장도 그 충격을 좀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장이 좋으면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상방에 대한 적응들이 굉장히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얼마 전만 해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빠른 적응력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오신 분들은 시장이 한 번 정도 충격이 왔을 때는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는데 이 고점에서 시장에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타격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방에 대해서 너무 빠른 적응력보다는 조금은 한 템포 물러서셔서 시장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시각을 가지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요.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지수만 봤을 때는 저 친구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저렇게 좀 조심하라고 하는가라는 말씀들을 좀 주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분명히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를 하시고요. 뭐 시장이 안 좋다는데 뭐 넉넉히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장이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업종들이 좀 좋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 쪽에서는 역시나 자동차, 조선가 통틀어서 운수장비 업종이라고 하는 업종에 대형주를 좀 견인차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 뭐 자동차 부품 업종이라든지 조선과 관련된 피팅 업체, 엔진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레저와 콘텐츠 업종, 이 두 업종이 반등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바이오 업종이 낙폭이 과대했고 의료장비 헬스케어 업종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는 레저와 콘텐츠 업종의 반등이 좀 나올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형주 중에서 또 한 업종 정도 추가를 해드리면 이 운수장비 업종 외에 화학업종 정도, 요 정도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시면, 장이 돌아선 이후에는 충분히 좀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1950선에서 공격 대응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쪽에 전략 짜주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그리고 전략 짜보겠습니다. 주쌤 불러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255.85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개인이 오늘 파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싸움이 좀 붙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선물 시장에 이제 뚱수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요. 오후장에서 전일 1차 시그널이 일단 빌미를 제공을 좀 했고요.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시장은 일단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어제 오전장에 같은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프리미엄 빼기, 즉 시간가치 빼기 작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각 선물 시장 쪽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시장 출발과 함께 가장 공격적으로 때리고 있는 것은 매도 부분의 주체는 개인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 속에서 보시면 금융투자 쪽, 여러분들께서 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것이 신규다 아니다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포지션의 청산성이냐 아니냐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물시장 9월물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미결제가 어마어마하게 붙었다라는 겁니다. 평균 대비해서 현재 12만 5,800개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존의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가닥들이 많고 최근에 미결제 약정 자체를 증가시켰던 주범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매수를 잡아주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큰 변동성을 준비하는 구축 상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좀 파악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를 놓고 보면 상단 대비해서 부러지는 폭도의 반 템포, 즉 대략적으로 1250억, 1200대 정도까지 들어왔던 것이 500대까지 부러지는 속도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한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시간 플레이를 가지고 부러뜨리는 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떨어뜨려야 하지만 급속히 떨어뜨리면 프리미엄이 한쪽에서는 안 빠집니다. 양쪽이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스탁이 어제 오후장부터 스타트가 걸렸고요. 그 다음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누구도 신의 경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있겠죠. 신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현재 고점은 아무도 못 잡아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루가 지나야 아하, 거기가 고점이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뒷북 때리기 한다라고 했어요. 그 고점들이 저 역시도 예측치로는 갖고 있는데 윗부분 쪽에서는 일단 상단 레인지 벌려놓은 거에서 조금씩 상단으로 올라가진 그 부분이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포가 좀 하나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수급도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강력한 특징 시그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주도 주체 부실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개인들 포지션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져 있는데 엇박자 패턴을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제가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 전혀 시장에 영향력 없다 말씀드립니다. 현재 콜옵션 쪽으로 공격 붙었으니까 조정포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기관계 양 매도 포지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쵸? 또한 풋옵션 쪽에서도 보면 개인들의 플레이만이 매수세가 강화되는 30억대 부근인데 외국인들 38억대 매도, 기관계의 7억대 매수. 자, 옵션 시장은요, 기존의 포지션을 청산하는 속도가 아침부터 매우 빨라지고 있다라는 핵심 포인트 하나만 좀 열어두시고요. 그것은 프리미엄 작업이 시작됐다라고 보셔도 신호탄이 요이 땅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의 추이를 보면 현재 기준점에서 이제 베이시스가 전일 0.8대 부근의 고점 부근에서 다시 0.6대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그 베이시스가 억지로 땡겨놨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자리 회귀한 다음에 고점 시그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땡겨서 매도 출발되었던 거니 매수로 전환이 된 것 뿐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의 주도 주체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일부를 갖고 있지만 공격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번 동시만기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 범위들이 많이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은 이 베이시스 추이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 금일장에서 베이시스를 변동을 다 플러스로 더해보면 어마어마한 변동들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어제 동시간대 대비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유발시켜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만기를 대응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프로그램이 매수 우위이긴 하지만 영향력, 즉 현물 쪽의 영향력은 거의 제로섬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 보면 옵션 시장의 시간 가치 빼기 횡보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콜옵션 시장 쪽을 잠깐 보면 외국인들이 24억 매도세, 기관계 쪽에 40억대 매도인데요. 자, 기관계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쪽의 매도 플레이가 상당히 빠르죠. 대부분의 전 콜옵션 종목에서 매도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겠고요. 신규 포지션까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겠고요.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 일부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포인트에 대한 자신들의 포지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포지셔닝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매도로 잡히는 겁니다. 또한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개인들의 플레이 자체가 매수로 잡히곤 있지만 이건 이제 하도 시장에서 대세 하락론도 있고 대세 상승론, 지금 하루하루 전략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제가 주쌤이 가장 아킬레스가 말하는 것은 종목도 좀, 업종도 좀 미리 보는 상황이 좀 있고, 그리고 시황관도 좀 미리 봅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보기 때문인데요. 오차범위 줄여보려고 해봐도 한계점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현재 기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이번 동시 만기는 위, 아래 다 열어라. 한쪽으로 열지 말자. 네이키드 없다. 양쪽 스위칭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투자자가 이번에는 무조건 승리하는, 대박을 버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된다. 글쎄요, 현재 기준에서 오늘 종가와 오늘 6시 최종 수급에서, 즉 주쌤이 좀 쉬어가는, 여러분들 쉬는 이번 주말에 만기 결제 지수는 확정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저도 지금 만기 결제 지수는 딱 두 자리 중에 하나로 확률을 위쪽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그 두 자리 중 하나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요일별로 지금 이번 주에 제작성 시간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셔야 될 거는 시간 가치를 빼기 위한 횡보장이라고 한다면 이걸 잘 보자라는 거죠. 오늘 장중에 이 횡보장에서 대응 영역이 쉽지 않으시다라면, 지금 쉽진 않습니다. 위아래 폭이, 왜냐면 추세 자체가, 지수 자체가 이렇게 밀릴 것으로 보이면 추가적으로 공격을 잡으면 다시 들어올리는 패턴, 다시 내려오는 패턴, 이 패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가두리, 아주 작은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측을 하고 여기에 고점 매도를 넣어놓고 여기에 매수를 넣어놓으면서 스위칭을, 제 기법상으로 저희들 매매법으로 좀 하나 있는데, 스위칭 매매법, 작은 가두리 박스, 그거 놓고 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방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손절도 좀 짧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선물 쪽에서는 관망세를 일관하시는 거 어쩌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시그널은 나올 겁니다. 현재 기준에 잘 보세요. 기관계와 외국인이 동반, 자, 투신 보지 말고, 금융투자 보지 말고, 은행 보지 말고, 연기금 보지 말자. 자, 기관 드라이브만 보자. 그리고 외국인 드라이브만 보자. 개인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지금 매수 상황이죠. 자막은 동반 매도 전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꼭지가 어디인지를 논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분명히 위로 왕창 뽑아내면 이번 상단은 또 이제 어제부터 보니까요, 뭐 260대 언급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웃었거든요. 글쎄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밑에쯤 어디가 상단에 오늘 뽑으면 뽑아도 되거든요. 오늘 뽑아야 됩니다. 뽑으려면 오늘 뽑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이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해서 매도 떨어지면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매도 고점 매도 시그널로 1차 인식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우리 똥걸스들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제와 좀 사뭇 다른 내용이 좀 나왔죠. 출발과 함께 어제는 그제도 시장의 조정, 뭐 대세하라, 이제 조정 좀 고점 다 왔다 얘기 나오니까 역시나 시장의 거래대금이 워낙 한산하다 보니까, 자, 못난이 뚱땡인 승뚱이 나왔죠. 우리 승뚱이 나왔는데, 자, 못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승뚱, 아쉬운 뚱땡이가 나왔는데 오늘 유뚱이 나왔습니다. 유뚱이 먼저 나오고, 그런데 나왔는데 바로 승뚱이 감히 내 자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다시 몸통으로 만들어주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승뚱과 유뚱이 둘이 동반에 손잡고 지금 소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뚱이 나오면 유뚱이 나오고 유뚱이 나오면 승뚱이 나오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옵션의 시간가치 빼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옵션의 시간가치가 어제 위쪽으로 상방을 뽑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제 고점을 한 틱도 훼손 안 하고 올려쳤는데, 그리고 맞고 죽었지만 그 자리 부근에서 이미 여기서는 콜옵션 시세 반영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상승폭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가치 빼기 작업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서 선물 쪽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금일의 마지막 황금 라인은 255.0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죠. 현재 기준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능력치만큼 목표가로 매수 스위칭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이탈 나오면 저항, 매도 스위칭을 하시면서 가져가는데요. 오늘 종가상도 이 255.05짜리 황금 라인 매우 중요한 계산법상에서 중요한 라인이니까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데 위로는 매수, 밑으로는 매수, 황금 라인 말씀드립니다. 자, 황금 라인 이후에 고점과 저점 부분에 대한 매수나 스위칭 매도 포지션들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저희 샘플러스 사업부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 투자하시고요. 한 주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공격보다는 선물 쪽은 옵션도 프리미엄 가치니까 관망실간 하시다가 승부수 오후장에 띄우시는 것이 조금은 현명한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주생김도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기 결제 지수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뭐가 될지 하나는 반드시 유력하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 검색창에 샘플러스 치시면 김정우 멘토님 방송 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황금 라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케이가 이미 14,000을 깨면서 1%대 오늘 조정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먼저 꺾였고 코스피 다시 하락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매수는 살아있는데요. 선현물 모두 다요. 1950선에서 약간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릴까요? 네, 오른 종목 가운데는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타이어주도 강세입니다만 한진해운과 울트라건설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가 올라와 있군요. 한진해운이 오늘 다시 양봉을 그려내면서 200일선 거의 다 왔습니다. 울트라건설은요, 상반기 실적 호전에 따라 오늘 투자 심리가 좋아져서인지 전일 상한가 오늘 또 6% 추가 급등 중이고, 한국테크놀로지는 국내 유일의 저급석탄 고급화 기술 선도주로 분류되는데요. 전일 역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급등 보였다가 오늘 또 7%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보시겠는데요. SK네트워크스와 크루셜텍 고려아연. 저희가 SK네트워크스는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때 다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스트립은행의 블록딜 때문에 오늘 5% 정도 개파락했었는데 다행히도 개파락분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크루셜텍은 지금 주력 제품이죠. 옵티컬 트랙패드, OTP 원청 기술 관련해서 특허 출원 분쟁이 있었는데 일부 패소하면서 오늘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대까지 낙폭 잡히고요. 고려아연은 이제 금 가격이 조금 조정 보이고 있죠. 상승도 제한적이다라는 전망 나온 바 있는데 금 가격 온스당 1,400불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고려아연도 다시금 32만 원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업특징주 분석, 동행증권 계양지점 원상준 대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진해운 추천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또 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운업의 성수기는 하반기죠. 이런 하반기부터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운임을 인상시키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7, 8월도 운임을 올렸고 9월에도 운임을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기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 회복 기조가 뚜렷한데요. 당연히 해운업 물동량 또한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또한 그리고 최근 공기업 거래처들도 해운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약 보증금, 현금 담보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종합해서 한진해운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가격은 9,500원 이하,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이제 분봉 보시고 눌림목 있을 때마다 분할매수 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울트라건설입니다. 울트라건설.
동사는 공공 부분 수주에 강점을 가진 중견 건설사입니다. 지금처럼 건설업 경기 힘든 시국에도 올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영업이익은 22.8%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과 꾸준한 공공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호실적인 원동력이라고 동사는 밝혔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고점 부근에서 한 6,500원 정도의 이제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 차라리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걸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뭐 이런 종목이 있나, 시가총액 500억도 안 되고 펀드메탈 상으로도 엉망인 종목을 어떻게 방송에서 언급하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테마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안내드립니다. 최근에 국내 원자력 발전소들 가동 중단 사태에 따라서 화력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석탄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발전에 이용을 할 때 수분이 많은 석탄들은 좀 싸구려 석탄, 수분이 좀 떨어지는 석탄들은 고급 석탄으로 분류가 되는데, 수분이 많은 석탄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매연도 많은 반면에 수분 함량이 이제 좀 적으면은 이제 가격이 비싼 대신에 효율도 높고 매연도 덜 나온다고 합니다. 동사는 값싼 수분이 많은 석탄을 건조시켜가지고 고급 석탄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동발전과 본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발전소 입장에서는 운영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테마는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추격 매수는 주의하시고요. 그냥 관종에다 넣어놓으시고 이런 종목이 있구나 하시면서 매매 타임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추격 매수 좀 금지하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무엇보다 한진형 목표가 11,000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울트라건설은 아예 조금 더 올라서 6,500원 안착 보고 매매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계양지점 원상준 대리의 업종목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운주 분석 좀 들어볼 텐데요.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SK네트워크스 아침부터 블록들 얘기 나오면서 개파락했었는데 낙폭이 다행히도 커지진 않고 있네요. 네, 어쨌든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냥 할인 받아가지고 물량을 넘긴 거기 때문에 그 할인율이 뭐 6.7% 지금 얘기 나온 거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6.7% 할인해가지고 이제 넘긴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개파락했다가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어제까지나 뭐 블록 딜을 했다는 것 자체로 뭐 악재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할인돼서 오늘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빠져서 좀 속상하시겠지만은 어쨌든 물량을 또 받아간 주체 쪽에서는 또 주가가 또 올라갈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적도 지금 뭐 SK네트워크스 올해 당기순이 영업이익 좀 적자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또 가능하다라는 또 예상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 결론은 좀 보유를 해보자. 가지고 계신 분들,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도 오늘은 어차피 뭐 방향성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양봉 뜨면서 상승해주고 오늘 수급 체크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수 가담하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겠다. 다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게 이제 단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과 같은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OTP 원천 기술, 그러니까 요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함에 있어서 특허를 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음이라는 이제 벤처 회사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크루셜텍이 자기들만 어떻게 뭐 개발하고 해가지고 뭐 특허 출원을 했다. 이음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온 거고, 지금 그 공동 명의로 출원하기로 했는데 뭐 니들 혼자서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크루셜텍 쪽에서는 양산 판매, 그리고 이음 벤처에서는 지금 원자재 생산하고 공급 담당한다. 뭐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됐는데 왜 니도 혼자 하느냐.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음 쪽에서의 그 승소 판결이 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뭐 안 좋은 부분은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뭐 크루셜텍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빠질 만큼 좀 빠지지 않았나,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이 좀 좋지 못한데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느 한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아연인데 고려아연은 지금 국제 금 가격이 이틀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는 제가 앞서서도 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33만 원대 34만 원 좀 쉽게 돌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좀 일부 차익 실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매물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제 금 가격이라든가 여러 이제 비철금속 가격들이 올라가고 원자재 시장이 좀 이렇게 핫하게 좀 가야지만 33만 원 이상, 34만 원 뚫고 위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뭐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아래에서 잡았으면은 수익 나셨을 테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예,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33만 원 매물대 돌파할 때 재차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초반에 34만 원대 정도에서 매물대 감안해서 조금 현금화하자라는 의견이 계속 맞는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크루셜텍, SK네트워크스 분석을 최희승 차장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춤하는 줄 알았는데요. 코스피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그리고 선물 매수 강도가 다시금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1953.7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 주신 것 종합했습니다.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최근의 급등은 헤지펀드의 자금 유입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여기에서 끝이 아닐 것이다. 2000포인트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2000포인트는 빠른 시간 안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셨고요. 황비섭 팀장님은 미국의 주말에 나올 고용보고서 확인하자라는 말씀. 정태근 팀장님은 반도체 장비주 단기적으로 보기보다 장기, 그러니까 중장기로 접근해도 괜찮겠다라는 섹터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이두코 대표님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놓여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140만 원대, 121선 돌파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고요. 김근호 과장님은 글쎄 공격 대응보다는 1950포인트 정도에서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어떨까 하셨습니다. 결국 김동섭 이사는 맨 첫 줄과 맨 아랫줄은 전혀 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끼리도 전혀 다른 전략이 나올 정도로 시장을 둘러싼 의견들이 다양한데요. 또 한 분의 전문가를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부증권 김영겸 주식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감 의견이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공감 의견은 없지만 네. 1번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 빠른 시간 내 2000포인트 돌파에 좀 비중을 두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시적인 그런 악재가 될 만한 것들, 시리아 문제, 독일 총선 문제,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는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이 이미 2-3개월에 걸쳐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지금 일단 외국인 수급이 밀묻듯이 들어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 섹터죠. 아무래도 지금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표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외국인들이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시적인 악재로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 기회로, 기관들은 제한적인 그런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신권 같은 경우는 많은 수량의 이제 매도, 1000억 정도의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자금을 아무래도 최근에 기관들 비중이 많이 없는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셔서 지금은 갖고 계신 것들은 홀딩 전략을, 그다음에 없으신 분이야 경기 민감 최근에 좋은 조선화학, 해운주 이쪽은 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00포인트가 갈장이라면 물량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 종목 주시겠어요? 예, 제가 관심 있는 그런 종목은 한진해운인데요. 네네. 앞에서도 나왔는데. 나오셨어요? 네. 예,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급등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중요한 점은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무래도 경기에 가장 민감도가 높은
해운주, 최근에 많이 빠진 해운주가 단기적인 상승폭이 가장 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수급이 또 좋은 한진해운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은 해운업 호황이라는 그런 전망이 그리스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제 세계 선박 금융에는 가장 큰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선박 쪽으로는 그리스가 굉장히 큰 손이기 때문에 이런 큰 손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조선의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경기 회복 시그널이 돌아서고 있다면 조선 해운, 조선 기자재 이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한진해운 추천을 드리고 한진해운 매수가 지금 가격 9천 오늘 물론 상승하고 있지만 이 정도 가격대면은 계속해서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12,000원, 손절 라인은 9,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는 11,000원 목표가 제시가 나왔지만 우리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12,000원까지 더 갈 거다 한진해운 보시고 계십니다.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 개장한 모양이에요.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중국장 출발 상황부터 분석 부탁드려요. 예,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전일 0.24%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오늘은 장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50% 상승한 2132.9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100선 위에서의 강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서의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서의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4대 은행의 8월 신규 대출은 2,440억 위안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 4대 은행의 신규 대출은 약 2,440억 위안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신규 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부담은 좀 늘어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는 중국의 14년 경제 성장률이 5.9%에 예상한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GDP 성장률을 크게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새 지도부가 안정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보다 개혁과 경제 구조 전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과 함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좀 소폭 낮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좀 부담으로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프라 건설 확대로 인한 시멘트 업종에 대한 수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멘트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업종별 강세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에 있을 중국의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상승폭을 크게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중국의 무역 수지 등 이러한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소폭 강세 움직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미 5거래일 만에 랠리 피로감에 소폭 조정받았는데 중국장이 또 다음 주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준의 차트뮤인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조금 약간의 반대 흐름. 코스피가 강보합권, 코스닥이 약보합권 모습입니다. 역시나 좀 수급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오늘까지 또 이어집니다. 8월 며칠일까요? 지금 계속적인 수급 8월 23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굉장히 많은 물량을 그냥 계속 지금 2달째 사는 것 같아요. 자, 얼마나 더 매수를 해주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사들의 평균 그 고점 라인 자체 9월달 지수 자체가 195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2000포인트를 생각했던 증권사가 딱 2군데밖에 없었는데 싹 다 지금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외인들의 매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는 동심하기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주가 상태를 조금 이제 고점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약간 조금 다음 주 상황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요?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다음 주부터 해서 만약에 외인들의 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거, 대형주 쪽으로죠. 당연히 코스피 쪽으로 해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종목 매수보다는 관망하시라는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4종목인데요. 전부 다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요. 캠트로닉스, SM, 유진테크,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종목이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상황, 거의 보합권 상황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손절가 터치도 안 했고요. 계속적인 그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던 손절가 터치하고 내려간 이후에는 손절을 부탁드리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주 장에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시장이 조금 어지럽죠?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좀 놀자주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요. 모멘텀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몇 달째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가기 시작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전고점 돌파를 조금 시도하는 흐름. 약간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서도 역시 모멘텀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CJ CGV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CJ CGV 주가 요즘 차트 보신 분 있으신가요? 좀 많이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줬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5월 고점부터 해서 7월, 8월까지 계속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 계속 좀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 자체가 7월부터 8월, 또 8월 말쯤에 세 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의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제대로 딱 주기 시작했죠. 자, 모멘텀이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고점 딱 뚫고 올라가는 시도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CJ CGV의 바로 이겁니다. 어떤 포인트냐면요. 8월 달에 영화 관람객 수가 한 2,8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인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의 증가폭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가장 사상 최대 2천만 명 넘는 가장 사상 최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9월 달에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영화. 최근에 이제 국내 영화들 개봉했다 하면 전부 다 그냥 가뿐하게 500만 넘잖아요. 9월 달에 또 개봉한 영화 뭐가 있습니까? 이 관상이라는 영화도 좀 기대가 되고 있네요. 이 영화도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요, 조금 추석에 대한 연휴가 또 길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9월 달도 상당히 많은 수의 관람객 수가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J CGV는 모멘텀이 워낙에 강한 종목으로서 한번 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좀 길게 본다면은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한 55,000 이상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나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3% 잡고 대응하도록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롯데 쇼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롯데 쇼핑이 오늘 잠깐 쉬어갑니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8월달, 7월달 대비해서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9월달 추석, 모멘텀 너무 강하죠. 다음 주 한 주간 역시 좀 반등을 가져올 이 백화점 관련주들이 조금 쇼핑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CJ 쇼핑, GS홈 쇼핑 차트 이제 다시 꺾이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같은 흐름이란 말이죠. 자,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돌파한 시도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라인 자체가 약간 부담으로 37만원대에 맞고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는 37만원까지 가게 된다면 목표가 도달이라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3%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판단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저는 왠지 좀 주말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추석에 대한 기대감, 역시 CJ CGV 영화를 조금 보고 싶네요. CJ CGV 지금 강한 영화 관람객 수 증가가 너무 크게 일어나주고 있고요. 현재가 지금 52,100원 흐름인데요. 잠깐 현재가 보면요. 52,100원 좋네요. 52,100원 딱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부탁드리고요.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3% 이상, 그 이상 55,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잘 가준다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영화 부분에서 조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는 3% 제가 목표가 잡지만서도 55,000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신다면 좀 더 좋은 수익 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CGV 말씀드렸고요. 수급도 돌아온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뮤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넥센 타이어가 또 급등합니다. 어제는 한국 타이어가, 오늘 넥센 타이어가 타이어주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가 오늘 2% 넘는 상승을 먼저 보여줬는데 현대차 25만 원, 기아차 6만 8천 원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외국인이 오늘까지도 많이 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954선 하락 전환도 잠시였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용지표 확인하세요. 고맙습니다.